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년 뒤 부자 되는 CEO가 되려면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1편인데요. 3년 뒤 부자 되는 CEO는 일반인과 어떻게 틀릴까요? 그들만에게 있는 DNA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3년 뒤 부자 되는 CEO들의 공통점을 유추해 보면요. 그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시스템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스템적 사고. 여러분은 장사꾼과 CEO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CEO는 제가 판단하건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그 중에서도 윤리경영과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3년 뒤 부자 되는 CEO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 사고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례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입니다. 한국말로 징기스칸이라 불리는 사람,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목민에게서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 몽골의 징기스칸은요, 그 넓은 땅을 호령하면서 단지 36개의 조항의 법을 만들어서 통치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사형에 처하는 법 관련 조항으로서 이 대자사크 하나 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호령했다고 하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요, 이렇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죠? 77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또 공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세 정복자들이 차지한 땅을 다 합한 것보다 넓은 면적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땅 넓이입니다. 동쪽 끝에는요, 우리나라 옛날 고려가 있고요. 서쪽 끝에는 헝가리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시베리아가 있고요. 남쪽에는 베트남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단지 36개 조항이라고 하는 법 하나 갖고 통치했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기스칸은요, 기마부대의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군대의 60%는 갑옷을 안 입고 기동력으로 승부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세상에서 가장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몽골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까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던 저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몽골 제국을 연구해온 전문가들 그 공통된 의견은요, 기동력,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강력한 무기였던 몽골의 활, 그리고 전투 식량 조달 능력,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까 얘기했던 대자사크라고 하는 법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할 당시 몽골군은 많아야 24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중동, 유럽 정벌에 나설 때 고작 15만 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당시 몽골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만 명의 전후에 징기스칸 군대는 수많은 전투에서 모두 200만 명이 넘는 상대를 무찔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몽골군 편제의 힘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몽골군의 군사의 그 편제 내용입니다. 10진법으로 이루어진 편제인데요. 가장 작은 단위는 10인 부대입니다. 10인 부대가 10개 모여서 100인 부대를 이루고요. 가장 큰 부대는 10개의 1000인 부대가 모여서 1만 명으로 이루어진 투만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3개의 투만이 하나의 군단을 형성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고요. 전체 군대의 40%만 중무장을 시키고 나머지 60%는 갑옷을 입지 않은 채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투구만을 착용했다는 점.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몸이 가벼워서 적진을 쉽게 침투하고 쉽게 교란을 시키고 원거리 공격과 추격 등의 임무를 아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몽골군의 활, 각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아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탄력이 뛰어나서 최대 사거리 315m까지 달했는데요.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급품에 대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몽골군의 전투 식량은 육포로 만든 일종의 보르츠라고 하는데 가축 한 마리 분의 고기를 말려서 이 비상식량을 빻아서 가축의 방광을 말린 통에다가 넣으면 병사 한 명이 1년치 식량으로 거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1162년, 지금으로부터 86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털처럼 바람처럼 움직였던 몽골의 말발굽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시스템이라 하면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일이 매뉴얼 만들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창업을 하려는 사업에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맥도날드는요, 몇백 페이지의 매뉴얼을 지닌 업무의 표준화를 기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할 때 더 큰 정보의 업그레이드 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제 강의를 계속 올리는 것도 더 큰 지식, 더 큰 정보의 울타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아직도 매뉴얼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허접하기 그지없는 있으나마나 매뉴얼을 갖춘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미리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미리 매뉴얼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요. 그 항목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사무실 운영 시스템, 제품 개발 시스템, 제조 및 재고 시스템, 주문 처리 시스템, 청구서와 미수금, 고객 서비스, 미지급금 회계 시스템, 마케팅, 인력 관리, 기타 특허 및 상표권, 저작권 관련된 무형의 자산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중에서 일상적인 사무실 운영 시스템이 가장 많이 구동되겠지만, 이 구동되는 그 일상적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유의해서 만들 시스템은요, 전화응대입니다. 지금같이 대면해서 사업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그 회사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받는 그 매너나 태도에 따라서 그 회사의 서비스의 척도, 그 회사의 경영의 정도까지 추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될 매뉴얼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 모든 시스템을 누가 만들까요? CEO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유통구단 김용호의 3년 뒤 부자 되는 CEO가 되려면 1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